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물러난다는 건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 북한 주재 소련 대사의 비망록을 보면 이 4.19가 터지자마자 사회주의 문화권의 대사들 모아놓고 하루 브리핑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것에 대해서 가장 놀란 사람이 김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항거로 저렇게 쉽게 이승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게 그런 자료를 보면 다 나옵니다. 즉 빨치산 운동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던 것이 오히려 이런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겠다 하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순수한 민주화 운동 속으로 저쪽에 첩자들이 스며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제주 때는 물론 대한민국 세우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김달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가 53년 4년까지 대한민국 일부가 되지 못하던 그런 세력이 있었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권력 공백기가 생겼을 때 북한이 그 기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떤 전라도 젊은이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김일성의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을 거다. 공공하게 천명한 것이 대한민국 전복이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 데모가 고조에 달한 것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그 기회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었는데 계엄령 선포로 그것이 이제 좌절되자 결국은 광주로 집결해서 광주가 희생을 당하게 됐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역사적인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김대중, 석방 등등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개인적인 공헌을 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북한의 첩자들 이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은 물밑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있던 것은 분명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 직접적 증거를 볼 때 북한의 특수부대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것도 거의 다 이 사실로 지금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어느 면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 도전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법제화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건 이거는 반민주, 반상식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프랑스 혁명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해를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러시아 혁명 같은 거 거의 성역화되던 것이 이제는 아무도 그걸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것이 되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헌법에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재헌헌법에 보면은 이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이어서라고 그랬지 법통이니 뭐 그런 말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 3.1운동이야말로 그건 우리가 거적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피를 나눈 사람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합치된 그런 그 항일 정신을 담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본받는다는 게 하나 들어갔을 뿐이지 그 사건 자체를 갖다가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헌법에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담을 수는 없고 이 역사적 진리라고 하는 건 계속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만은 이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나고 또 관점이 달라지는 게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은 절대적으로 봤지만 이제는 프랑스 역사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식의 혁명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프랑스가 비슷한 길로 덜 정력을 소모하고 같은 정도의 속도로 변화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그것만이 아니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화 세력, 혁명 세력, 민주화 세력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애매하고 이 정당화가 확실히 되기는 어려운 도식입니다. 가령 노동자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러겠어요? 산업화 세력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결국은 경제적인 토대가 어느 정도 생기고 먹을 것이 굶어 죽고 얼어 죽지는 않을 지경이 돼야지
그 다음에 또 기본권도 얘기하고 또 이 보편적인 진리도 얘기하고 하지, 사람이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곤궁하고 압박을 받고 있을 적엔 일어날 기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사라는 건 발전도 하고 후퇴도 하는데 결국은 관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인류가 불문율을 축적해오죠. 종교별로 뭐 문화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살인을 방치할 수는 없다든가,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든가, 뭐 이 간음은 안 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각기 있는데, 이런 불문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일상화한 사회는 선진 사회로 발전을 한 것이고, 그걸 해내지 못한 사회는 항상 갈등과 불안 속에서 시달리고 크게 발전을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 과학혁명, 정보혁명이라는 게 인간의 지혜가 성숙된 것을 앞질러 가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자칫하면은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 선거라고 하는 것도 그건 뭐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거기 더해서 인간의 마음을 결국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란시켜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가 그전과 같은 주권자의 의견을 타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감퇴되고 있습니다.